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공감 10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물가 지표를 앞두고 관망세이고요. 우리는 뭐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오늘까지도 계속 이제 장마가 끝났는데 비가 오는데 참 투자의 세계는 뉴스 하나에 울고 웃고요. 뭔가 이벤트가 하나 터지면 뭐가 수혜주고 뭐가 피해주인지 정말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니까 피해주는 보험주죠. 왜냐하면 뭐 침수 피해라든지 피해 많게 되면 보험사들은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수혜주라고 거론되는 것은 폐기물 처리 관련주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뉴스를 즉각적으로 생각해내서 투자하기 어렵고요. 이게 또 연속성이 어렵습니다.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긴장감이 높아졌을 때 뭐 과자 관련주, 수산물 관련주도 급등했었잖아요. 이런 생각도 하거나 근데 며칠 있다 열어보면 연속성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뉴스나 이슈보다는 실적에 연동하는 거죠. 주가는 돈을 막 벌어들이는 기업이 어디냐, 성장하는 기업이 어디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뉴스는 그냥 가십 정도 투자하신다고 하면 아주 적은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큰 흐름은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이 일단 좀 터치해야 될 목표인데 만만치 않네요. 2,500을 터치 한번 하겠죠. 이번 주라도 빠르면 2,488 약보합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830에서 움직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물가지수를 앞두고 관망세이고요. 그 가운데 뭐 또 올라오는 섹터나 종목들은 꽤 있습니다. 투자 전략 점검하고 다양한 종목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종목 이야기는 잠금 해제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이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양지수는 모두 좀 힘없이 고개가 꺾인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잠금 해제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겨있던 내 계좌의 수익률을 해제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시세를 확인하고 내일의 상승 여력을 풀어볼 박근형의 잠금 해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답답한 수익을 뻥 뚫어버릴 주식 AI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형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함께하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개장 특징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블랙핑크가 19일에 컴백한다 이런 소식 나오고요. 뭐 핑크 베놈이라는 곡이 또 담겨 있는 그런 포스터를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또 엔터주들을 전반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가 끌고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재는 2%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 엔터주 얘기 나오면 좀 JYP 엔터테인먼트나 SM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YG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보시는지 엔터주 지금 자리에서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하반기 콘서트 일정이 워낙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그룹뿐만 아니라 신규 그룹에 대한 그 양쪽의 실적 효과가 확실히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뭐 과거에는 그 데뷔하는 어떤 그런 그룹들이 100만 장 돌파하는 게 한 5, 6년 정도 걸렸다면 최근에는 1년에서 2년 정도면 거의 가는 분위기고 더군다나 하이브 같은 경우도 뉴진스 같은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초동 판매가 일단 걸그룹 최초, 신규 걸그룹으로서는 최초 이제 가장 많이 파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걸그룹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또 기존에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어떤 그룹들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지속적인 어떤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호재인데 YG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블랙핑크의 의존도가 좀 높죠. 빅뱅 이후로는 사실은 조금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BTS가 전체 단체 활동을 못하고 개인 활동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가장 같이 충격을 받았던 게 사실 YG엔터입니다. 왜냐하면 블랙핑크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단체 활동 자체가 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뜸했던 어떤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완전체로서 최근에 다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 내년 상반기까지 월드 투어가 들어갑니다. 3, 40회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과거에 빅뱅 시절 때 미니멈 개런티가 10억대까지 올라갔던 어떤 콘서트 개런티가 있는데 그게 빅뱅이 약간 해체되는 분위기로 가면서 한 2, 3억 정도대로 이제 미니멈 개런티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블랙핑크의 어떤 글로벌 유튜브 어떤 뭐 구독자라든지 이런 실상을 봤을 때 미니멈 개런티 10억 정도대까지 다시 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3, 40회 정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콘서트 매출만 한 400억대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굿즈 판매까지 된다면 보통 티켓 가격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굿즈로 이제 산다고 해요. 팬덤들이.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정도 간다면 한 2, 300억 정도까지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어떤 뭐 중장기적인 내년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상당히 올라온다는 점도 좋은 분위기고요. 어떤 신규 그룹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오고 월드 투어까지 들어간다는 점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확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으로 갈 수 있고 YG엔터뿐만 아니라 지금 JYP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콘서트가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일부 코로나 때문에 NCT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콘서트를 취소하는 경우도 생겼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하반기 콘서트 좀 몰려 있다는 점에서는 실적 우상향이 일단 기획사 전체적으로 올라온다는 점인데 다만 한 가지 조금은 눈높이를 살짝 낮출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일본 콘서트가 좀 많습니다. 엔화 관련된 환율 문제 때문에 다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는데 볼륨 자체는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 전반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콘서트들 많이 기획하고 있는데요. 뭐 블랙핑크도 약 150만 관객을 동원하는 역대급 규모의 콘서트 기획하고 있다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하반기에 또 실적에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본 쪽에서 콘서트가 많아서 엔화 부분에 대한 부담은 또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두 번째로 특징주 CJ제일제당 체크해 볼 텐데요. 정말 음식료 섹터가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CJ제일제당이 2분기 깜짝 실적에 힘입어서 5% 상승으로 출발해서 지금 거의 8%까지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식료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또 이끌고 있는데 2분기도 잘 나왔는데 3분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 기본적인 음식료 업종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정도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곡물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팜유, 유시분, 전체적으로 밀 가격까지도 빠지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밀 관련된 수출이 재개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기초 원재료 부분에 곡물 부분을 포함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일부 곡물은 이미 그 전쟁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까지 빠진 쪽이 있다는 점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빠지고 있죠. 근데 뭐 음식료 업종들이 대부분 다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재빠르게 가격 인상을 계속 하고 있죠. 이런 인플레 관련된 지표를 이용해서 사실은 좀 가격 인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가격에 대한 인상 효과가 더해지는데 아무래도 곡물 가격이 조금 레깅이 있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금 늦게 들어가는데 현재 시세가 반영되는 게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 이후에 가격은 인상해놨고 원재료 가격은 빠지니까 가격 인상 효과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하반기 내년 실적이 그림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은 4분기 이후부터 또 식품 부분에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CJ제일제당은 이제 바이오 부분의 성장도 일단 있다는 점에서는 안정적인 그림이겠죠. 그래서 하반기 낮은 기저가 매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강점에서 상당히 견고한 흐름이 하반기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CJ제일제당뿐만 아니라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스프레드, 이익에 대한 어떤 견조한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에 대해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포인트들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 잠금 해제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올려서 잠금 해제할 종목 클리오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로 향하는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 2분기 실적입니다. 사실 저도 뭐 화장품은 매일같이 또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도 많은데 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고 하죠. 일단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1% 늘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오늘 뭐 핑크빛으로 아주 예쁘게 네. 색조 화장을 해오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예쁘게 보이시는데요. 결국 이제 클리오의 강점은 색조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색조에 좀 치우친 면, 그리고 과거의 클리오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에 좀 치우친 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주가가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종목인데 특히 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좋지 못하죠. 탑 라인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6.18 행사에서 존재감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서 조금 안 좋았습니다. 다만 이런 우려한 상황에서 클리오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연결 매출은 66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45억이 나오면서 전년비 41%나 급증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있다 보이는데 특히 유통 채널별로 보면 H&B 같은 경우에 특히 올리브영을 통한 57% 정도의 성장이 보였고요. 면세점이 27% 정도 올라옵니다. 홈쇼핑도 38% 성장하면서 국내 매출 성장을 상당히 견인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리브영에서 색조 브랜드 순위는 거의 1, 2등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 할 정도로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수준과 유사한 118억 정도로 2분기가 보였는데 일본 매출이 다소 좀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쪽에 진출한 것은 색조가 아니라 기초분인데요. 더마 제품이 나가면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다소 조금 약간 주춤했지만 미국 매출이 62억으로 전년비 124%나 급증하면서 사실 온라인 제품에서 아마존에서 색조 제품 위주로 상당히 견조한 수요가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을 통한 상당히 좋은 그림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하반기에 대한 그 기대감은 역시 해외 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인데 아마 장점이기도 한 일본 법인 매출은 또 나름 괜찮은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더마 제품의 인기가 일본에서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고 기초 라인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법인 매출도 락다운 영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하게 지금 하반기는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미국까지 올라오면서 수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아까 H&B 채널, 특히 올리브영 채널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 증가로 인한 해당 채널의 아주 이익 개선 효과가 커 보일 수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소수 아이템에 몰려있는 색조 중심 그리고 국내 중심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면서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색조에서 더마 제품까지 기초 라인까지 성장하는 데다가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리브영이 저희 회사 맞은편에 있어서 저도 이 개미지옥이라서 주에 2회는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클리오에 대해서 2분기 실적도 좋았고 해외 시장 진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색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매출에 좀 의존하는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이런 쪽에서는 2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클리오 쪽은 확실히 동남아라던가 미국 쪽을 꽉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클리오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7% 급등이라서 바로 따라잡기 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기술적인 지표로 보더라도 지금 60일선 정도 있는 가격이 15,500원, 6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60일선 정도까지의 어떤 조정 구간을 좀 거치면서 약간 눌림목 시간 분의 분할 매수 구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지금 이평선이 가장 많이 몰려 있고 횡보를 했던 2만 원 선까지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를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리오에 대한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려서 잠금 해제할 종목 무림 PMP인데 일단은 하반기는 더 좋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은 좀 사실 많이 떨어져서 마음이 좀 저도 아팠던 종목인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제지 업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구간을 지나고 사실은 이게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든 업종입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종목들이 좀 빠졌다가 하반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충분히 보입니다. 주가로 보면은 한 3,700원 정도 수준부터 4,5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하방에서 꽤 많이 이제 성장을 하는 부분이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지 원재료인 펄프 생산을 내재화한 업체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당연히 있겠죠. 아마 원재료를 내재화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펄프 부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지업체들 가운데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 부분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펄프가 23.9% 그리고 제지가 68.7% 그리고 금융이 7.1% 정도 수준인데 연간 매출의 37%가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서 환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펄프 매출액의 21% 그리고 제지 매출의 47%가 수출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출 지역은 펄프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그리고 제지 같은 경우는 북미와 유럽, 중동, 아시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분기부터 펄프 제지의 동반 수익성이 개선이 본격화될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적자 지속됐던 펄프 사업이 흑자 전환된 것으로 2분기 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프 사업의 BP 가능한 수준의 판가가
톤당 730달러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7월 달에 101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사실 펄프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펄프 가격의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보인다 볼 수 있겠고요. 펄프 가격의 가파른 상승 효과로 2분기 펄프 사업 영업이익이 아마 하이싱글,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 높은 한 자리 숫자 때까지 이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턴어라운드의 시초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는 성수기에 돌입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은 7,250억 정도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580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봐서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올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종들은 대부분 다 운반비, 물류비가 해상 운송 물류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다소 조금은 이 부분들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판관 고정비가 빠진다는 점도 이익률을 개선시키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반기까지는 가격 인상 효과, 그러니까 아까 펄프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의 효과가 있었다면 하반기는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서 성수기 진입에 대한 물량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실적 개선세는 충분히 나온다는 점에서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동종사 업종에서 상당히 낮은 부채 비율과 그리고 현금 보유가 1,000억 정도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정책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주식을 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무림 PMP 앞서 얘기 드렸듯이 제지주가 참 안 올라서 힘든 시기를 겪으신 주주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또 얘기 주신 부분 들어보면 참 긍정적인 하반기가 펼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펄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에 좀 부담이 됐던 물류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성수기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무림 PMP도 가격 전략이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지만 뭐 한 4,400원 정도 수준까지의 지지 라인을 갖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고점은 지난번 박스권이 5,000원에 있지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으로 봅니다. 실적이 구가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좋다 보면은 중장기 가격으로 봐서 한 7,000원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림 PMP 가격 전략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7,000원, 손절가 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종목들 한번 AS 가져보도록 할게요. 7월 19일에 제시해 주셨던 대주전자재료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27.1%, 시가 기준 2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흐름을 보면 최근에 참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차트를 통해서 보이는데요. 추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7월 4일날 저점 6만 1,000원대 정도 저점을 찍고 쌍바닥 이후에 지금 고점이 8만 5천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쉬지 않고 뭐 V자 반등을 사실 보여줬죠. 실리콘 첨가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재료로 들이기 때문에 2023년, 24년 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캐파에 관련된 본격적인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성장은 충분히 구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 이 첨가제 관련된 비중이 3% 정도 첨가제를 넣어야 되는 비중이 8%로 아마 비중 관련된 규정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물량에 대한 캐파를 충분히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을 업사이드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도 첨가제가 추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도 구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놓을 주식은 아닌 것 같고 중장기로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괜찮은 주식인데요. 단기적인 부분에서 뭐 8만 원대 중반 정도 올라가면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9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좀 더 보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AS 해봤는데요. 지금도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9만 원, 10만 원까지도 또 열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7월 26일에 제시해 주셨던 BH 볼게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9.55%, 시가 기준 4%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계속해서 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정말 살짝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내년의 성장 모멘텀이 더 크다, 내년이 더 따뜻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3만 원대 넘었다가 지금 28,000원대 중반 정도 와 있는데요. 뭐 이슈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이폰 14 출시 연기설이 약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만의 고민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그 대만과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 메이드 인 타이완을 붙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붙여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아이폰 14 관련된 연기가 좀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아마 애플 같은 경우는 인도 쪽에 생산 캐파를 늘리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회하면서 피해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이폰 14 출시 연기는 사실은 좀 근거가 너무 미약한
현재까지는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한 부분에서 지금 아이폰 13도 굉장히 좋지만 14가 기본적으로 13 대비해서 초동 물량이 한 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대 사상 최대의 아마 초동 수치를 찍을 걸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지금 여러 가지 유통사업자들도 웃돈을 주면서 아이폰 14 관련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들이 지금 명확하게 보인다고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14 관련된 중국 내 소비는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최대치를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 BH 같은 경우는 최대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겠고 LG에너텍과 BH는 상당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눌림목 구간은 오히려 좋은 매수 구간을 볼 수 있겠고요. 충분히 9월 달에 아이폰 14가 나오면서 실적을 보여주면서 갈 수 있는 주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은 오히려 비중 확대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나 좀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눌려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는 얘기 주셨으니까요. 비중 확대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계좌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잠겨 있는 종목들 오늘 함께 열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